권성동이 지금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해야 된다. 민주당 지금 하는 거 보면 법사위원장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뭐 이거 협상도 하기 전에 지금 뭐 박용진 같은 사람들은 법사위원장 줘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 근데 저번에 국민의힘한테 상임위원장 몇 개 넘겼었잖아요. 처음에는 민주당이 다 하고 있다가 넘겼었는데 그때 나눠주면서 했던 합의사항이 뭐냐면 법사위원장 하반기 때부터 국민의힘한테 주는데 법사위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 위에 상임위 역할을 빼고 뭐 자구심사 뭐 이런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잖아. 빼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법사위원장을 죽게 했는데 지금 권성동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법사위 권한 축소엔 또 반대야. 그러면 민주당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합의사항이 깨진 건데. 이렇게 나오면 줄 리가 없죠. 아니 법사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게 자구심사 같은 걸 이유로 해가지고 법 자체를 판단해버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합의해놓고 자기네들 합의 깨면서 우리한테는 합의를 지키라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나는 너한테 돈을 안 주겠지만 너는 나한테 새우깡을 줘야 돼. 이거랑 똑같지. 그 권한 축소되면 갖고 오는 의미가 없다라는 건 결국은 그 상황 노릇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있으면 우리가 자구심사를 핑계로 계속 미루고 상정 안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차피 가져가는 의미 없으니까 안 가져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좀 비관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면 통과시킬 수 있는 법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170석의 무력화. 이건 비관적인 이야기예요.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려면 아주 개혁적인 사람, 초선급의 아주 개혁적인 사람, 민주당의 절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 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딱 한 명이네. 딱 한 명 있는데 이름은 누구라고 말하지 마. 그러니까. 궁금해 죽으라고 사람들. 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고. 근데 수박 같은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를 해. 그리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야. 그리고 막강한 권한 그대로 갖고 있어. 근데 국회의장이 김진표야. 민주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협치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나서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팀이 한 사람이 당대표 해봐봐. 홍영표라고 쳐봐. 어떤 법안이 통과되겠어. 그러면 이제 지지층에서는 계속 민심 위반하겠죠. 저 비읍시옷 같은 놈들 투표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음 총선 폭망하는 거고, 내가 늘상 주장했던 게 정치인은 태도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130석에서 50석 늘어난 180석이 됐던 이유가 그런 거야. 130석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했거든. 막 여리저리 다니면서 막 표구하려고 다니면서 4+1 만들면서 그때 오히려 더 개혁적이었어. 이해찬 대표 때. 그래서 민주당한테 야 쟤네들이 특별히 뭘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의석을 몰아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의장 김진표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일 때 그나마 당대표인 사람이 개혁적이어서 막 논란이 막 일고 막 이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법사위에서 막혀. 그래서 직권상정 하자 그러는데 국회의장이 막아. 이 상태만 돼도 국민들은 민주당 밀어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당대표가 어마어마하게 개혁적인 사람이어야 돼.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설도 잘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인데 이름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재명만큼의 개혁적인 사람이 하던가. 이준석은 제명 될래나? 그리고 우리 성동이 형은 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금지 추진도 뭐 내로남불이라 그러네. 권성동 집 앞에서 하자. 네, 그냥 권성동 집 앞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있는 그 생중계하는 거 그걸 그대로 틀어주면 됩니다. 맞아. 그런 아이디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냥 틀어주면 아크로비스타에 그대로 그냥 그 앞에도 틀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네. 그 애들을 유튜브가 생중계하고 서울의 소리가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그걸 틀어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해. 그러면 왜 막아야 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계속 취해 계시라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위라는 게 국민의 자유예요. 시위라는 게 국민의 자유인데 그 시위가 권력을 향할 때의 시위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이미 권력을 다 내려놓고 퇴임한 대통령한테 향하는 게 무슨 시위로서 가치가 있는지고, 그리고 시위의 외형을 띄었다고 해서 모두 다 괜찮습니까? 시위의 외형을 띄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타인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라든지 욕설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폭력, 폭행 행위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판례나 결정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어요. 본인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도 시위하는 판에 양산에서 시위하는 거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그 내적인 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야 대통령 집 앞에서 하는데 감히 너네가 그걸 가지고 나한테 불만을 표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똑같은 수준으로 나도 이건 고마운 건가?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깊은 사고라는 게 과연 이 사람한테 기대는 한 적은 없지만 과연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네. 되는. 저는 요. 네 아니 이건 지금 이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를 개정안을 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박광원 의원의 대표 발의거든요. 근데 저는 박광원 의원한테 정말 좀 우리가 서운한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대선 때도 뭐 공보단장이었는데 단 한 번도 뛰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작년에 미디어법 개정하고 할 때 미디어 특위 안에서 박광원 의원이 미디어 쪽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런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사저 앞 집회 금지 같은 거를 이제 와서 하니까 민주당이 이래서 욕먹는 거예요.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피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은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걸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검수완박하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또 하니까 이러한 오명이 또 씌워지는 거라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예. 미리미리 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대표 발의도 헤이트 스피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혐오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 법안 자체 헤이트 스피치 우리가 언제부터 헤이트 스피치라는 말을 썼습니까? 이것도 웃겨요. 기타 등등 해가지고 박광원이 대표 발의를 이제라도 한 거는 좋지만 이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권성동이야. 우리 권 씨야 또.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돼. 예. 정말. 간단해. 권성동 집 앞에서 하면 됩니다. 똑같은 걸 하면 됩니다. 지금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자들이라서 윤석열 집 앞에서 하고 권성동 집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당해보면 그때 아는 거죠. 자, 그 가운데, 한번 끊고 가요.